2025년 6월 13일 이란이 한밤중에 공습을 당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한 지 24시간도 채 지나지 않았는데요. 이 하루가 우리 이란 사람들에겐 마치 1년처럼 길고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어요. 비록 한국에 있지만 이런 한 일이 일어나서 믿을 수가 없어요. 사실 이번 주 일요일에는 미국과의 중요한 핵 협상이 예정되어 있었고 분위기도 대체로 긍정적으로 흐르고 있었는데요. 그런 상황에서 이스라엘이 전혀 예고 없이 갑작스럽게 이란의 수도인 테헤란에 선제 공격을 감행한 겁니다. 시민들이 아무런 정보도 전달받지 못한 채 새벽에 공습이 시작됐어요. 사람들이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지옥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지금도 계속 가족들과 연락을 주고받고 있는데 다행히 저희 가족은 피해가 없지만 다른 사람들은 어쩌죠? 그 안타까운 마음에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이스라엘이 철저하게 계획하고 정교하게 계산된 공습이었습니다. 무려 전투기 200대를 동원한 거의 전면전 수준의 공격이었어요.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것 같아서 이 사건에 대해서 개인적인 생각을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핵심은 6월 15일 미국과 이란의 핵협상이 예정되어 있었다는 점입니다. 미국은 이란 종교 지도자에게 서신을 보냈고 60일 기간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회담은 진전이 없었고 딱 60일이 지났으니 미국과 이스라엘 간의 암묵적인 조율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공식적으로는 미국이 동조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이라크 주재 미국 대사관 직원들에게 대피를 이미 통보하였고요. 이는 이스라엘이 미국의 무기날에 이란을 대신 압박한 것이 아닐까 하는 의심을 낳습니다. 물론 미국은 이후 협상장에서 우리는 원치 않았고 이스라엘의 단독 행동이었다며 선을 긋겠죠. 이스라엘의 목적은 이란 내부의 정치적 불안을 자극하는 데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협상이 다가오는 가운데 정부가 이 공격도 막지 못했다는 무능한 프레임을 부각시키고 내부 분열을 유도하려는 전략적 의도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핵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한 압박 전술일 수도 있습니다. 미국은 이란의 핵능력 완전 해체를 원하고 이란은 평화적 민간 이용을 위한 존치를 주장해 대치 중이었는데요. 이스라엘의 공격은 이란에 더 큰 딜레마를 안기고 협상 구조 자체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결국 협상 이틀 전인 6월 13일 공습은 회담 자체를 무산시키려는 카드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협상 중단이라는 목표를 이뤘고 앞으로 벼랑 끝 전술을 이어가려 할 겁니다. 어떤 계획인지는 복잡해서 속내는 제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이런저런 다양한 각도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공군 전력의 절반에 해당하는 전투기 200대를 출격시켰는데요. 이는 단순한 보복이나 경고 차원이 아닌 사실상 이란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선제 타격에 가깝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정밀 타격 공습을 했는데요. 그 목표물은 테헤란의 군사기지, 군 수뇌부 거주지, 이란군 사령관 및 참모 총장, 그리고 일부 핵과학자들의 가족 거주지까지 타격했습니다. 이날은 이란에서 금요일, 즉 한국으로 치면 일요일입니다. 가족과 함께 보내는 문화가 강한 이란에서는 이날을 노렸다는 건 매우 의도적인 선택입니다. 또한 나탄즈, 우라늄 농축시설은 이란 핵 프로그램의 상징인데요. 비록 지하 45m에 있어서 물리적 타격은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상징성 있는 공격이었습니다. 즉, 물리적인 피해보다 정신적인 충격을 노린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거는 단순한 시설 타격이 아니라 사람을 노린 정밀 암살 작전입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까지 희생되었기에 더욱 잔인한 거죠. 다른 물리학자, 군 장교들이 자신들이 다음 타겟이 될 수 있으니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자신의 동료, 지인들이 너무나도 쉽게 유격되어 죽었는데 저 같으면은 엄청난 스트레스로 인해서 도망가고 싶을 겁니다. 6월 17일 유엔 고위급 회의에서 사우디와 프랑스가 팔레스타인 국가 승인 추진을 예고했는데요.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은 팔레스타인 인정은 도덕적 의무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가자 지구에서의 무차별한 폭격과 침공으로 인해 국제 여론은 이미 이스라엘의 등을 돌리는 분위기였습니다. 이 상황에서 외교적, 군사적으로 몰리고 있는 이스라엘이 선택적으로 할 수 있는 또 다른 돌파구가 바로 이란 공격이었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내부 사정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총리가 네타냐후인 현재 그에게는 아마 성과가 필요할 겁니다. 근데 외부의 위협을 강조하면 국내 여론을 결집시키는데 아주 효과적일 겁니다. 보수 우파 정치인들은 이란 핵 위협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리더라는 프레임을 내세워 선거에 유리한 입지를 확보하려 할 겁니다. 이스라엘은 이란이 비밀리에 핵무기를 조립 직전 단계까지 개발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공격의 명분을 내세웠습니다. 문제는 미국조차도 이번 공습에는 반대했었다는 점입니다. 공식적으로는 반대 입장이었지만 과연 강하게 반대했는지 아니면 적당히 해 이런 뉘앙스로 마무리를 했는지는 불분명한데요. 결국 앞으로의 국제 정세를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은 기습 작전 이름을 라이징 라이언이라고 했는데요. 직역하면 유다의 사자가 깨어나다라는 뜻입니다. 예루살렘을 상징하는 유다의 사자, 그리고 라이징이라는 단순히 깨어나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이제 시작이라는, 계속될 것이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은 2주간 추가 공격 가능성을 언급했고요. 1단계 작전이 끝났다고 발표했기에 2단계, 3단계가 준비되어 있다는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선택할 수 있는 두 가지 전략 시나리오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지속적인 공격이고요. 두 번째는 반격을 유도하는 겁니다. 현재로선 국제 여론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이란의 반격을 기다릴 텐데요. 마침 이란도 100개의 드론으로 이미 반격해서 이스라엘도 아주 기쁠 겁니다. 이걸 핑계 삼아 더 지속적으로 큰 전쟁으로 몰고 갈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란 입장에서도 딜레마입니다. 강하게 반격하면 이스라엘에게 전면전을 정당화할 기회를 주게 됩니다. 게다가 이스라엘의 아이언돔 방어체제 때문에 이란의 미사일 반격도 성공 가능성이 낮고, 그렇다고 대규모 반격 시 미사일을 소진해 자가 방어력도 약화될 수 있습니다. 이 공습은 단순한 일회성 사건이 아닙니다. 핵협상 파기, 군 수뇌부 제거, 방공망 타격, 국제 여론 역전, 이스라엘은 한 번의 공습으로 엄청난 성과를 누렸습니다. 한국에 온 지 2년 되고 원래 저희도 10월 말에 이란에 방문하려 했어요. 가족을 보려고요. 그리고 저희가 방문하면서 이란의 유목민들과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가 작은 도움이라도 드리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계획이 무너졌습니다. 네. 너무 안타깝고 진짜 마음이 아픕니다. 네. 이란에 한인들도 100여 명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공항과 항공편이 모두 중단되어 출국도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이란 안에 남겨진 평범한 시민들까지도 지금 두려움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습니다. 부디 이 전쟁이 더 이상 커지지 않고 하루 빨리, 정말 빨리 평화롭게 끝나기를 바랍니다. 이번에는 이전과 다른 긴장감으로 무언가가 정말로 일어날 것 같은데요. 이란에 남아있는 모든 분들이 안전하고 무사하길 진심으로 기도합니다.